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신사동을 만나보시죠. 홍준표 대표가 이런 바른정당에 대해서 애쓴다. 첩은 첩이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인데요. 우리 국민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파 진영 통합을 자연스레 해줄 것으로 굳게 믿는다. 첩이 아무리 본처라도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다. 바른정당을 향해서 어떤 정통 보수의 기치는 너네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다. 너네는 첩, 나는 본처다. 뭐 이런 식의 비유가 한 건데 하필 그 비유가 첩이어서 논란입니다. 먼저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이 첩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품격 있는 발언만 배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도 그런 처첩 문화라든지 이런 정말 전근대적인 여성을 그렇게 비하하는 인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입니다. 사람의 발언이나 이런 게 보면 그 사람의 인식, 이런 게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건데 정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탁현민 행정관한테 너무 집중해가지고 저분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깜빡 잊고 있었어요. 예. 근데 요즘 자꾸 돌직구 쇼에서 탁현민 행정관만 집중 조명하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지 본처와 첩에 비유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전근대적인 그런 어떤 여성이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그 시대의 그런 제도를 끌어다가 저렇게 비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무슨 뭐 혁신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홍준표 대표가 그다음에 류석춘 그 혁신위원장이 있는 한은 아마 개혁은 정말 물 건너간 일이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하필이면 바른정당 대표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라도 처첩 문화의 그런 비교는 여성들의 자존심을 흔드는 상처를 주는데 하필 이해훈 대표 여성 대표가 있는 데 대해서 처첩하면서 그 첩 비슷하게 그 첩이라고 사실 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굉장히 모욕적인 거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수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품격입니다. 왜냐하면 보수라는 거는 과거에 내려왔던 전통이나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제도 중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만 지금까지 뭔가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 그다음에 사람은 그러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전통적인 품격, 가치 이런 걸 중시하는데 이렇게 품격을 흔들면은 이게 누가 이게 다른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나 다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예, 사실 요즘 첩 본처 얘기를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데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첩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나의 길을 가른다 대통령에게 마이웨이를 선언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서 여야 대표들을 예방했는데 박정화 대변인. 네. 근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홍준표 대표는 안 만났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건? 뭐 형식적인 이유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여름 휴가 중이잖아요. 그래서 안 만났고 못 만났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그 두 사람이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성완종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래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를 이제 기소를 하고 수사팀을 좀 떠났죠. 두 사람이 이른바 견원지간. 그렇죠. 됐군요. 물론 그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인연도 있지만 그런 악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심에서 홍준표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문무일 총장은 나는 사표 내겠다라고 사표까지도 냈다가 그 회수한 적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사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홍 대표 좀 말씀을 마저 드리면 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그러신지 대통령이나 현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 앞두고 몸조심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만약에 정성현님 상상의 영역인데 지금부터는 만약에 문무일 검찰총장하고 찾아갔다. 홍준표 대표 방을 찾아갔다. 홍 대표 입장에서는 딱 일단은 거보쇼 또 무리하게 기소를 해갖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니
무죄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하여튼 안 좋은 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딱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소를 하고 수사를 했던 그 당사자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야당 대표라고 해도 가서 만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시 얘기를 하지만 법원이 빨리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판단 좀 빨리 내줘라. 제가 볼 때 문무일 총장이 찾아가서 만났다면 노상강도 왔네 그랬을 거야. 아, 노상강도 왔네. 노상강도 당했다고 했잖아요. 2심에서 무죄 판결받았을 때 자기가 노상강도 당했다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표현하는 말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가 돼버리는데요, 이제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첫 발언 이야기하면서 페북에 퐁 대표가 올린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나의 이 소박한 대중적인 언어 구사가 보수 세력들의 눈에 거슬릴지 보지만 유선과 가식보다 이것이 참된 소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된 소통이다. 정말 이분은 대책이 없구나. 앞으로도 계속 할 거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첩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들의 막말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분은 개과천선의 의지가 전혀 없고 가능성이 없다.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무일 검찰총장이 홍준표 대표를 안 만난 것과 관련해서 대검의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해명입니다, 이거. 문 총장이 홍 대표를 찾아갈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 게다가 찾아간다고 홍 대표가 반기겠냐? 김명만 그래 안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를 찾아갔는데 홍준표 대표가 어차피 휴가 기간이에요. 홍 대표도 휴가하고 추미애 대표도 휴가 기간입니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 일정을 조율해서 만나겠다고 하는 건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만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법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총장이 찾아가는 것도 좀 어색한 상황일 건데, 결과론적으로 대법 판단이 어떻게 날지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웃을지, 문무일 총장이 웃게 될지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법원 판단 기다리는 분들 많네요, 오늘.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차례대로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